모텔에서 한 판 했어. 막 울려서 봤더니 이제 곧 남친이랑 정리하고 갈게. 그래서 확인했다. 그럼 섹스 한 번 하고 바로 헤어집니다. 한 번 더 하보자. 어차피 헤어짐으로 확정됐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마지막 떨이 섹스. 잡스랑 예. 오랜만입니다. 오창석입니다. 오창석 씨가 돌아왔습니다. 왕의 기간. 왜 왕이 게 아니라 갑자기예요? 지 전임자라고 띄워주네. 전임자 띄워야 자기 위치도 좀 올라가니까. 왕의 자리를 아니 그런 지키는 의도는 남자. 없어요. 의도는 없었지만 그게 바로 DNA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우리 이근 씨가 해외 출장 가셨어요. 코타키나발루로. 좋겠다. 여행 상품 팔려고 영상 찍으러 맞아. 코타키나발루로 지금 여행을 가셨고 네. 그 코타키나발루에서 상의 탈의를 하고 하는 촬영이 좀 있대요. 수영복. 수영복을 입고 그 여행 상품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분위기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그래서 간대. 몸까지 만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스토리에다 올렸어요 인스. 아, 저는 그 인스타 스토리에 업로드된 걸 보고 하프를 찍으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몸이 너무 좋더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대피라고 하죠. 네. 그런 건 별론데 복근이 있더라고. 그 사실 아시겠지만 형도 밥 찍어 보셨겠지만 복부살을 빼는 게 가장 마지막에 힘들잖아요. 제일 힘들죠. 네, 근데 그걸 해냈어. 그게 제일 많이 마지막에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더 흉해요. 딴 데는 살이 빠졌는데 거기만 볼록. 배만 볼록. 근데 나는 요상하게 거기 살이 하트 모양으로 있어요. 그래서 살을 빼면 뱃살이 하트 모양. 사랑꾼이네. 진짜 추하거든요. 진정한 있어요. 하복구. 그게 진짜 안 빠지는데 이근 씨는 원래 좀 마른 체질이어서 그런지 네. 네, 잘 나와 있더라고. 충격이었습니다. 오창석의 비닐 바지 이후에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아 근데 악사만 고생 많이 했어. 아니 그때 보통 잡스는 끝나면 회식을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걸 이겨냈지? 그래서 일주일 네. 동안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네. 우리랑 먹을 때만 밥을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안 먹었대요. 평소에. 우리랑 진짜요? 회식할 때도 탄수화물은 안 먹었어. 거의 볶음밥 조금 먹었지. 네. 볶음밥은 포기 못하지. 그것까지 그 안 먹은 애들은 상종하면 안 돼. 너무 독한 애들이야. 못할 뻔했죠. 고기 먹고 볶음밥 안 먹는 애들은 상종하면 안 돼. 너무 독한 애들이야. 네, 이게 열어놔야 돼요. 저희 네. 아버지도 예전에 자기 담배 못 끊을 때 금연하는 사람 친구로 안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못 끊으면서 명분 만들려고. 네, 명분 만드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근 씨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 오창석 씨 임장기획 최초인 것 같습니다. 네, 뭐요? 전임자가 땜빵으로 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런 역사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 그만둔 사람을 땜빵으로 부르지도 않고 부를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오창석 씨는 뭐 창석이 불러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원태 형이 네. 1월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알겠습니다. 잘했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불렀는데 생각해보니까 최초인 것 같은 느낌? 네. 사실 저도 이제 나쁜 생각인 게 네. 혹시 형진이가 또 그만뒀나. 오창석 씨, 온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그만두고. 오창석 씨 말은 바로 없이 그만둔 일은 없어요. 네. 자르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악사마가 없을 리는 없고 형이 없을 리는 없는데 형진이 벌써 혹시 그만뒀나. 달순에 잘 된다고 들었는데. 일단 뭐 활약이 지금 좋기 때문에 조금은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추태네. 아니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영구 씨.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자꾸 씹으로볼 얘기하잖아. 안 되게 해주니까 그렇지. 조금만 인내심을 참고 기다려봐요. 알았어요. 주변에서 얘기해 주겠지. M장기에서 최영진 씨 특집도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얼마나 뽑아주고 있습니까? 와, 나 그거 진짜 근데 지금 와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수산이한테. 뭔데 이렇게 하이라이트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뭔데? 수산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질투했네. 뭐 복납을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나 그때까지 몰랐거든 방송 때문에. 근데 너무 민망하더라. 조회수도 조금. 편집하시는 분 힘들었겠다. 뭐 이런 얘기 막 달리는데. 다행이다 진짜. 민망하더라고. 배려가 있네. 편집하고 힘든 거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댓글에도 최영진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어떻게 나오냐? 10분짜리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게 대다수야. 10분을 어떻게 채우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건 체벌 개념이었어요. 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저작권에 걸어놓은 거죠. 네가 어느 정도인지 봐라. 담당 PD는 무슨 잘못이죠? 김성근이 벌투 시킨 거 아닙니까?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또 올려가지고 100개씩 던지게끔 만들고. 오죽하면은 박문성 데려와서 선물 좋다. 이런 얘기. 아 섭외. 섭외. 아 그렇게. 그 정도면 보면 맞지. 아 폴리바게닝처럼 이렇게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아, 형진 그건 잘했다. 그건 아니고 어차피 최영진 씨가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온 멤버니까 오창석 씨를 대신해서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조회수를 떠나서 빨리 익숙해지시라고 시청자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근데 형진 씨는 처음에 왔을 때부터 그냥 멤버 같았어요. 근데 조회수 보니까 안 그런 것 같더라고. 저도 이제 30분 간격으로 봤거든요 조회수를. 진짜? 왜냐면 좀 부담되는 거야. 아니 그래도 만들어줬는데 잘 나와야지. 지금 몇 개? 18,000. 아우 다행이다 올랐네. 2,000 올랐다. 그래, 나도 여러 가지 봤어.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보고 이제. 작가님 깝치지 마라. 네 특집 만든다. 너도 저작거리 한번 걸어줘. 네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PD님이 뭔 죄야. 아 제가 장담하는데 세영지보다 잘 나오더라고. 아 솔직히 내가 이기지. 아유 내가 방송 10년 됐어 나도. 한번 작가님 특집 만든다. 하지마. 왜냐면은 해보자. 나 연말에 일반인이랑 매치. 지금 맞짱 뜨는 것도 기분 나빠. 매치. 근데 기분 나도 나빠요. 왜요? 왜냐면은 형진님보다 저는 만들 게 많거든요. 형진님 만들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고작 12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작가는 그 샌드백이 많아 또 심지어. 맞아. 탱커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표정 어쩔 거야. 네. 진짜. 어떻게 추석 때 한번 작가님 특집 올려봐. 한번 비딩 한번 근데 들어갑니까? 솔직히 18,000 좀 심했지. 방송인인데 10년 차인데. 그러니까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 승아가 술 안 먹는다는데 술 먹자 그러더라고. 스가가 볼트했군요. 어깨 나갔네. 아유 어깨 나갔어. 고생했다 승아. 아 진짜 한번 사줘야겠네. 아 그러면 이제 조회수가 그렇기 때문에 수산이 입장에서도 많이 불편하진 않겠네요. 10만회씩 터졌으면 수산이가 섭섭해하거나. 그것도 데려와야 되나 싶을 수 있을 텐데. 아니 근데 그때 급하게 좀 뭘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형진 씨 특집으로 어떻게 잘 막았습니다 그래도. 아유 뭐 네. 제가 감사하죠 뭐. 아니 그래요. 사실 내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올렸지 마운드에. 몸이 나는 몸이 아직 안 풀렸어. 나 이제 왼손 풀고 오른손 푸는데 나간 거야. 몸이 안 풀렸는데 안돼 내가 더 올라가야 지금요. 투수가 직선타를 맞는 바람에 다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렸더니 막 야, 던지는 공마다 쳐맞아. 자, 어쨌든 오늘 오창석 씨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맹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오창호 작가님 평소에 저희 잡사할 때는 메이크업 안 하고 왔는데 오늘 메이크업 하고 왔네. 오랜만에 땜빵으로 왔기 때문에 와 진짜. 예쁘게 생각도 왔습니다. 못하고 있었네. 알겠습니다. 끝나고 메이크업도 했으니까 쭈꾸미 먹으러 갑시다. 아, 그 좋죠. 메이크업은 쭈꾸미죠. 은하수팜 추석 할인 행사 광고입니다. 사과, 배, 한라봉 등 햇과일은 물론 받는 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홍삼 선물 세트와 명절 선물의 최강자 툭불 한우 선물 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 품질 좋은 명절 선물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MZ한객 시작부터 모든 명절에 명절 선물 세트를 광고하고 판매하며 수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고 만족을 드린 검증된 명절 선물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은하수팜입니다. 햇과일과 햇과일로 만든 과일즙은 물론이고 다양한 홍삼 제품, 명절 선물의 끝판왕 한우 선물 세트까지 선물하는 곳이 많은 그 명절을 맞아서 은하수팜의 모든 제품을 추가 10%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을 기존 회원, 신규 회원 모든 분들께 5장씩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9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은하수팜의 추석 할인 행사 놓치지 마시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은하수팜 검색 부탁드립니다. 자, 미리미리 주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늘 추석 때 되면 다 돼서 주문하면 이 배송도 오래 걸리고 물량이 좀 딸릴 수 있거든요. 미리미리 여러분들 추석 선물 은하수팜 통해서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님은 저기 출연자들한테 어떤 선물을 하세요? 안 할 겁니다. 안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운영을 하니까 뭘 하나씩 좀 어. 줘야 될 것 같더라고. 그러면은 한우는 좀 비싼 것 같고 과일즙 정도 받으면 좋아하시겠죠? 그거 여기서 물어보지 말고 너 알아서 해. 저는 합니다. 자, 저희 엠장기획도 출연자 명절 선물 줄 수 있는 큰 채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은하수팜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몸피 쉐이크는 의사가 연구 개발한 건강 보조 식단 관리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으로 현재 실제 병원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처방하는 쉐이크라고 하네요.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인공적인 맛이 없고 순수 자연 원료, 귀리 88% 함유, 귀리 분말과 통귀리를 넣어서 식감이 좋고 고소하며 비타민 A부터 E까지 칼로리는 낮추고 영양분은 높였습니다. 파우치 형태로 나와서 부피도 덜 차지하고 외출 시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습니다. 현재 몸피 쉐이크 3개 세트 구매 시 35% 할인, 5개 세트 구매 시 45% 할인 진행하고 있고요. 9월에는 스마트 스토어 리뷰 남겨주시는 고객분들께 500원 적립해드리고 포토 리뷰는 2,000원 적립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빵빵한 적립 혜택 있을 때 몸피 쉐이크 구매하세요.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는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경우인데 체질이 안 맞는 경우도 많고 부작용도 워낙 많아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몸피 쉐이크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연구 개발했고요. 자, 천연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소화도 편하고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몸핏 쉐이크였습니다. 제대로 만들어 TBH 샵은 한국 토종 패션 기업 TBH 글로벌이 전개하는 온라인 공식 쇼핑몰입니다. 2천만 직장인의 데일리웨어 마인드브리지, 국내 최초 3팩 티셔츠 베이직하우스, 여성 캐주얼 주시즈의 자사물로 좋은 소재로 꼼꼼하게 만든 고퀄리티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뭐 입을지 망설이는 남성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평일부터 주말까지 TBH 샵에서 제안하는 코디대로만 입으면 깔끔하고 멋진 도시남자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높은 물가 때문에 옷 사기 부담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 후 카카오톡 친구 10%, 신규 회원 10%, 앱 다운로드 15% 쿠폰을 이용하시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쇼핑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만든 옷이 필요할 땐 네이버에서 TBH 샵을 검색해 주세요. 김명성 씨. 들어오실 때 굉장히 화사하게 입고 들어오시길래 네. 어디 건가 했더니 딱 역시. 보니까 TBH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작가님도 네, TBH. 저도 TBH입니다. 자, 두 분 다 몇 번 입었던 옷이잖아요. 네, 그죠? 이번 주에 입었었어요. 사실 이번 주에 검은색 셔츠를 하나 샀거든요. 네. 이번 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아. 다른 데서도 입고 어제 여러 군데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입었던 거예요. 여기는 제가 입어봐도 일단 재질이 좋아. 네. 근데 왜 항상 깔끔하고. 여기서는 안 입어 왜? 정장을 입고 오고 싶은데 아직은 좀 더워가지고. 아, 그래요? 저 조만간 입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넨 정장도 있는데. 여름용 정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지급된 게 한번 입어보세요라고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여기서 입으라고 포인트가 준 거예요. 이제 조금 네. 선선해지면은. 아이 그래 알겠죠? 그거 왜 주겠어요? 네. 오태가 아니라 추태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TBH 샵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냐? 오프닝 토크로 할 얘기는요. 네. 아빠의 성매매라는 야, 이거 너무 제목입니다. 자극적인데? 제목이 자극적이네. 우리 아빠 얘기인가요? 자, 소비를 하면서 진짜 쓸모없는 물건 소비하는 경우들이 각자 다들 있잖아요. 네. 많죠. 멍청 소비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그런 소비를 하는 거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아빠가 성을 샀어요. 어? 캐슬. 레고 성 뭐 이런 거 같은 건가? 아니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성을 샀다고 실제 부동산이에요? 계약서 해외 배송 온 거 자랑을 하더래요. 오. 보면 어디 성주라고 쓰여 있고 아빠 이름 영어로 적혀 있네요. 자, 너무 충격이라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어느 나라인지도 잘 모르겠고 물어보니 사람이 살 만한 환경에 지어진 성도 아니래요. 그냥 뽀대용 간지로 샀다는데 정확히 물어보니까 성은 250만 원이고 나머지 50만 원은 남작 지위를 산 거래. 네. 이게 뭐야? 듣보 나라 어디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나 봐. 근데 진짜 이런 거 있어요. 외화를 벌려고. 네, 있어요. 어. 네. 자, 그래서 아빠는 지금 너무 신나서 날 남장님이라고 하고 불러라. 엄마도 곧 오셔서 엄마한테도 자랑할 거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품도 안 될 거라고 안 될 것 같고 미치겠네요라고. 아니 뭐 댓글 반응에 남작 아들이니 너도 귀족이겠네 축하한다. 그래 신분 상승. 왕자님이 여기 계셨군요. 저는 그럼 집사할게요 라면서 사람들이 또 재밌는 반응을 보였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답답하지. 이거는 이제 설계해야 합니다. 어. 곧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윷놀이를 해가지고 1,000만 원짜리 성을 준다고 해서 어디 삼촌한테 넘겨야 됩니다. 돌려막기. 그래서 제세 공과금 250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인데 4분의 1 가격에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삼촌한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장 이런 증서를 미리 뽑아놔야 돼요. 가족 상대로. 랑도 계약서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겠네. 그 나라에서 안 만들어 줄 거 아니야. 사문서 위조는 사문서 위조. 그러네. 근데 이게 아빠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까? 네.
아 그래요? 전 이해되는데. 진짜로? 네. 어. 아니 진짜 저는 막 여행 프로그램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디 진짜 아까 잘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마을에 성들이 있고 약간 관리가 안 되는 성이 있는데 그걸 뭐 돈을 지불하면 그 성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진짜 성주 뭐야 이 뭐야 남작 이런 지위도 얻고 뭐 이런 네. 게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방식의 소비가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사실 게임에서도 뭐 성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게임도 실제하지 않잖아. 우리가 가볼 수 없잖아. 네. 근데 이제 게임 속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난 비싼 개념이라고 봐. 심지어 진짜로 있으니까 또. 그지 가볼 수는 없지만. 실제 후기에 따르면 엄마가 도착하고 나서 사실대로 인실직고를 했더니 네. 형제와 아버지 3명 다 쫓겨났다고 합니다. 3명 다 형제는 왜? 무슨 죄야? 안 말렸다고. 안 말렸다고? 아 이거 말린다고 되나? 약간 아버지가 다 어른인데. 장난기가 많고 좀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아 유쾌하신 분인가 보구나. 근데 그 유쾌 비용으로 300만 원 좀 세긴 하지. 아, 그쵸, 어머님이 세죠. 보시기에. 그렇게 300만 원씩 막 한 달에 한 번씩 쓰면 그거는 굉장히 큰 아, 낭비지만 뭐 한 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기분을 내는데 하면 일생에 한 번인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이제 그러면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아버님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과거의 버킷리스트나 로망을 좀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우리 아버지도 갑자기 평생 안 하시던 캠핑을 하고 싶으시다고 캠핑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내가 캠핑을 해봤잖아. 네. 힘들어요. 내 나이에도 힘들거든. 네. 그럼요. 진짜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하루 몸살나. 이게. 노동이잖아요. 접었다 폈다가 아. 설치하고 해체하고. 네. 그리고 이제 캠핑도 어릴 때부터 이제 쭉 꾸준히 해왔던 분들한테 상관없는데 갑자기 하기에는 그또 겨울 캠핑 같은 경우는 위험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연료 사용하다가 그렇죠. 그 생명의 위협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위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나는 걱정되는 거지. 당연하죠. 그래서 차라리 여행을 다니시면 내가 그 여행 경비를 드리겠다. 근데 아버지는 계속 캠핑카를 사고 싶으시다는 거야. 그냥 뭘 갖고 그래서 싶으신 것 같은데. 내가 버티고 있어. 캠핑카. 저거는 내가 아버지 닮았을 거 아니야. 네. 저것만 지나가면 된다. 지금 사고 싶은 저 마음만 지나가면 된다는 아. 생각으로 내가 뻗댕기고 있거든. 계속 사달라고 하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달라는 말은 대놓고는 안 아, 하시는데 약간 계속 아. 관심을 표출하시지. 아 갖고 싶다. 뭐 이렇게. 아, 나- 얼마나 하나. 또 부친들의 특징이 부친들의 추석, 네. 설, 생일 앞두고 이때 깜짝으로 가지고 오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 이때 버텨야 추석 때. 됩니다. 이때 버텨야 돼. 이때 버텨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는 추석 때 내가 캠핑카 몰고 가는 가야지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물이에요. 심지어 나는 모임에도 안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격이 너무 큰데 지금. 당당하게 오토바이 타고 가세요. 이렇게까지 온도 차이가 난다고? 아, 그 아니, 오토바이 본인 건 줄 아실 수도 있어요. 네. 저거 타고 와서 기까지 나한테 주고 오겠구나. 아, 캠핑카는 자주 이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네, 제가 쓸 때 최대 많이 이용해봤자 처음 받고 3개월 내에 4번 정도에 끝입니다. 나머지는 바로 팔아야 돼요. 3개월 내에 번도 많아. 4번도 많다고 봐야죠. 다 해봤잖아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저 캠핑카 지금 6개월째 시동도 안 걸었어요, 지금. 아 캠핑카 이거. 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M장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네요. 아, 본인은. 난 다 하지. 난 괜찮아. 난 내 돈으로 하잖아. 내 돈 내산이니까. 내 돈 내산이니까. 아, 아니 근데 나 결국은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나도 아버지 닮은 거겠지. 그 나도 그래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도 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신데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는 것만으로도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인 일이잖아. 그러니까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맞나? 아 근데 또 걱정은 되고. 아, 요것만 나? 넘어가. 나? 요것만 딱 버티고 넘어가요 그냥. 아, 그렇죠. 캠핑카 말고 다른 어떤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눈을 돌려야 되거든요. 아. 네, 캠핑카만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걸 던져놔야 아 돼요. 대안을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대안을 지금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저도 지금 약속된 그 스타리아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계속. 그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니 계속 아버지가 말씀드렸죠. 추석, 설, 생일. 아버지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왠지 올해 생일일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아버지 칠순이거든요. 그러면 음력으로 나이스하네. 내년 그러니까 정확히는 내년 한 1월 정도 될 겁니다. 음력 생일이기 때문에 네. 계속 자기 음력 생일 칠순에 뭔가 같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콧대 몰고 북한 가던 정주영처럼 내가 스타리아 때를 몰고 이미 감동받을 준비하고 요즘 따라 특히 또 전화도 자주 안 하세요. 볼 필요 없을 때 막 필요 없는 일이라도 전화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전화 자주 안 합니다. 계속 칠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 칠수는 또 크잖아. 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설계를 할 겁니다. 저는. 형진 씨도 요즘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니까 아버님이 뭐 이렇게
뭐 사고 싶다거나 이렇게 막 아니 근데 이제 로망을 표출하시지 않습니까? 두 분 아버님하고는 좀 성향이 달라요. 저희는 절대 이제 저한테 기대거나 이러진 않을 수 있는 편이어서 뭐 사달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아버지 없어요. 질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버님도 형진아, 네. 창성이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도 대놓고 기대진 않으셔. 아 그럼 약간 눈치 없는 스타일인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면은 진짜 뭐가 아버님도 아들을 아는 거지. 얘한테는 나올 게 없어. 누구보다 잘하긴 하겠다 나는. 저 새끼 똥구멍에서 딱 콩나물도 못 빼먹는다 이 생각을 하는 걸 수 있지.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약간 유사한 게 있는데 옛날부터 로망이 아이들 나면 남자 아이들 나면 왜 이렇게 전동 자동차 있어요. 벤츠 뭐 이런. 그래서 요즘에 뒤에 아빠들이 운전하면서 가던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원래 선물을 받았어. 이거 와이프 친한 친구한테 네. 벤츠 2인용. 오. 근데 저는 이게 벤틀리가 갖고 싶은 거야. 애기 건데. 애기 건데. 그래서 일단 요걸로 태우다가 얼마 전에 한번 장난감 사주러 갔는데 벤틀리가 딱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샀어. 근데 애를 못 태워. 이미 이 두 명인데 1인용이야. 그래서 이거 제 돈 주고 좀 샀더니 엄청 혼났지 와이프한테. 왜 네 로망 실현시키려고 필요도 없는 거 샀냐. 좀 그렇게 되더라고. 그 RC카처럼 아빠가 뒤에 조정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조정해요. 그거예요? 조정. 조이스틱으로. 윙. 무선 조종기로. 그거 엄청 혼났죠. 그분은 지금 할만하다. 차량이 두 대네요. 자녀분은 벤츠 하나, 벤틀리 하나. 그렇죠. 그거 못한다. 근데 내가 더 좋아하는 거지. 그거 보면서 진짜 너무 이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마케팅을 잘한 것 같아. 결국 보면 아빠들이 장난감이더라고. 맞아요. 예. 애들이 타고 있지만 아빠도 즐길 수 있으니까 좋지 뭐. 애도 놀고 아빠도 놀고 맞아. 같이 놀면. 근데 이제 와이프는 뭐 있는데 왜 또 사냐. 음. 네가 뭐 벤틀리 사고 싶어서 이런 걸로 괜히 막 만족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그런 게 있지. 얘기하지 그랬어. 벤츠는 감가가 심하다. 더 처맞지. 벤틀리 풀로 1년 일하는 선거다. 벤츠는 데일리카고 벤틀리는 레저용이다. 가족을 위해 샀다. M자의 코너 좀 더 넣어줘요. 실제로 사게. 뭐야?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자연스러운 줄 알고 들어간 거죠.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코너를 몇 개를 넣어줘야 벤틀리 사는 거야. 남천동 자리 없냐? 남천동 자리에는 김묘석이 민감하게 있다. 김묘석 까고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 민기 형도 못 와. 그래 누구죠 그 사람이? 창업주도 다시 못 돌아와. 그 애플 창업주였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쫓겨났다가 온 거거든. 맞아요, 근데 걔는 맞아요. 지가 그만둔 거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쫓겨난 거면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어. 근데 지가 그만둔 건 방법이 없습니다. 네, 유진초이가 얘기했습니다. 빼앗긴 건 되찾을 수 있지만 스스로 내어준 건 되찾을 수가 없다. 미스터 전샤인. 선샤인. 근데 300만 원은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좀 아쉽긴 하다. 저희 아버지도 그 주말 농장이지만 사실 평일 농장으로 쓰고 있는 네. 그 불법 개간 농장 300만 원 이상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 봅니다.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 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꾸준하게 가고 네. 운동도 되는 곳은 300만 원 투자할 수 있다 봅니다. 그거는 충분하죠. 근데 이거 정말로 보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게임 비유하셨는데 오히려 게임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게임은 아이템 판매를 좀 더 이성보다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 아이템은. 게임은 그래도 호용성이라도 있잖아요. 뭐 진짜 팔기로 하고 거래도 하고 이런데 이거는 너무 그냥 문서 하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니까. 창석이 아버님의 주말 농장 같은 경우는 일거리도 있고 뭐 그게 위험한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죠. 위험한 일은 아니죠. 근데 그런 거면은 오히려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캠핑 같은 경우는 내가 해보니까 이게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해봐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초반에 막 하고 싶을 때 뽐뿌질 왔을 때와 식었을 때 열정이 식었을 때 그 차이점을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아버님은 안 그러실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라고. 같은 근데 캠핑카를 사드리면 캠핑카 안에 뭐 꾸미는 것도 다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짜증나.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그죠? 그 크거든. 안에 막 뭐 다 필요한 것들을 캠핑카보다 거기 채운 돈이 맞아, 더 맞아. 들어. 그치, 옵션. 비용이 엄청나다고. 또 아버님이 뭐 행복하실 수 있다. 왜 이러는 거야 진짜. 그러면 너 자르고 그 출연 해드려야겠다. 딱이네요. 아버님 힘들대요.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고 싶으시다는데 해봐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사실 뭐 그 하고 싶은 게 뭐 얼마나 많이 또 앞으로 있으시겠어.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 마무리하고요. 잡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천년의 이상형
옆에 앉은 그 여자라는 제목인데 한가로운 주말 아침에 집에 있기 싫어서 집 앞 카페에 나왔습니다. 지금 카페 정말 예쁜 분 아니 제 이상형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니랑 같이 앉아 있습니다. 형님들이라면 번호 땁니까 포기합니까? 만약 번호 딸 거면 어떻게 시도해야 될까요? 도움 좀 주십시오. 요 비슷한 상황이 오창석 씨한테 예전에 있었습니다. 진짜요? 역사내 피셜 그놈 네. 회식 자리에서 어디 노래 부르는 라이브 카페를 갔어요. 맥주 창고. 거기서 어떤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나도 느꼈어. 야 오창석 이상형인데? 하고 오창석을 딱 봤더니 눈에 이미 하트가 떠 있더라고. 네, 이미 들어갈 때부터 보고 있었죠. 심지어 노래까지 잘해. 네. 그래서 봤더니 가족들이랑 같이 온 거야. 아기가 있었는데 조카야. 그거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오빠네 가족이랑 부모님까지 다 있는. 이야. 사실 엄마였으면 더 매력적이었죠. 오창석이 나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창석은 거기서 좀 아쉬워하더라고. 네, 아쉽더라고. 한 포인트가 사라졌네. 네. 어쨌든 오창석이 그때 진짜 고민했거든. 야, 이제 가서 전화번호를 딸까 말까. 네. 근데 오창석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는 대규모 가족이었어요. 그래 그치, 더 그치, 힘들지. 그치. 한 소규모만 가는? 2명이면 난 합니다. 오, 엄마만 있다. 엄마가 엄마를 있어. 어떻게든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지. 그게 계속 붙어 있어. 어? 엄마랑 붙어 있어. 어떻게든 찾아낼 겁니다. 엄마 다리 겁니다. 어머니 일단 잠깐 화장실 가실 때. 아니 근데 어머니 본인 앞에서 하는 건 안 돼. 오히려 정말 딱 두 사람의 마음을 다 사로잡을 맞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더 매력적이죠. 싼 매력이지. 와 생각도 야, 근데 못했어. 시어머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와. 우리 세계 아직 살아있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시어머니가 더 바짝 긴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오. 아들한테도 야, 이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가 예쁜가 봐. 길거리 헌팅을 당한다. 아니면 이제 반대일 수 있죠. 어떻게요? 반대일 수 있죠. 얘야 너 행실 똑바로 하고 다녀라. 다녀라. 이렇게 때문에 남자들은 꼭 2명씩 다녀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폭탄 제거반 같은 애들이 어.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가서 번호를 땁니다. 어머니 진짜 번호를 물어보고. 자, 그래 잠깐만. 정말 크게 용기를 오창석 냈는데 누구 데려갑니까? 어머니 그러면 옆에 그 배상훈 교수님 있으면 좋겠다. 상훈이랑 가. 좀 도와줘 한 번만. 상훈이 한 번만 도와줘. 지금 딱 보니까 딱이네, 형보다 딱 서너 살 맞네. 많은 누나야 누나. 지금 보니까 세상 경험도 많은 것 같고 형 보듬어 줄 수 있어. 가. 제가 시어머니를 잡죠. 어떻게 잡아요? 어머니한테 진짜 너무 예쁘셔서 그런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되냐. 저 이런 얘기 처음이다. 그래서 사진을 돌려. 그리고 내 친구한테 야 너 저 옆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여자의 번호 따고 와. 어떻게 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고? 내가 폭탄 제거 조로 가죠. 어머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조로 가죠. 저는 그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네. 오히려 진짜 진솔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아 진짜 죄송한데 따님이 너무 이뻐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따님 좀 번호 난 좀 부족한 여쭤봐도 사람이 되냐? 싫으네. 그럼 뭐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포인트가 될 것 같아. 더 너무 이제 정중하게 네. 예의 맞아. 바르게 맞아. 너 어머니한테 어. 그러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치. 네. 어머니가 또 어필 포인트가 있잖아. 어머니한테 가서 혹시 원앙 소리 보셨어요? 2008년에 개봉한 소영화 보셨냐? 이러면 소영아. 제가 그 손자다. 이러면서. 제가 그 소다. 저는 오히려 어머니한테 더 이게 공략을 하면서 네. 조금 더 나쁘지 않죠. 이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연자가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예측하기가 힘들긴데 그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나 분위기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편하지. 이 어르신들 형제님. 어르신을 공략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쉽거든. 말 걸기도 쉽고 어르신들은 말 걸면 좋아해. 예전에 그 전설의 짤 카카오톡에 샤이니 민호 씨. 그 여자분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야 성관계 프리패스상 아니냐고. 성관계 아니고 상견례 프리패스상. 했던 짤이 있습니다.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상견례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상견례. 민호 정도면 뭐 프리패스 할 수 있지. 야, 그런 상이 있다면 너무 부럽겠다. 너무 부럽죠. 성관계 프리패스상. 너무 부럽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원이 형이나 저보다는 형진 씨가 조금 더 상견례에 유리할 것 같은데 완전. 그쵸, 순둥순둥해 보여. 또 예의도 있고. 우리도 예의는 있어요. 상을 얘기하고 있었어. 아니 상만 따지면 오히려 어머니가 반할까봐 두려운 상이지.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상이. 어머니 정도 좋아. 우리 어머니들은 왜 끌어? 꽃미남을 좋아하지 않아. M장기에게 그 수많은 50여 명의 출연자 중에 남성 출연자 중에 네네네. 성 아닙니다. 성관계 프리패스.
근데 머리에 뭐가 들었냐 진짜. 머리에 성이 들었지. 들었습니다. 상견례. 얘 많이 하고 싶나 보네. 상견례 요즘 안은 좀 됐어. 상견례 가장 유리할 것 같은 사람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한게 와 유리 M장기 출연자수요. 남성 출연자로 한해서 누구 있죠? 제작진 포함. 아 이거 제작진 포함. 원태 실장님. 원태지 원태. 원태 실장. 아니 원태 형도 그렇고 우리 그 큰 PD 형도 영현 PD님. 아 영현 선배. 상견례 괜찮아. 그 형도. 근데 아, 원태 힘이 좀 없어 실장님- 보이지만 원태 근데 실장님이 원태 조금 더. 실장님도 힘은 없어 보이긴 해. 이게 우리 엄마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엄마 네. 작가님은 누가 원픽일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 기준으로. 아 이건 진짜 솔직하게 그냥 진짜. 그럼 진짜 상견례니까. 나 진짜, 수염 진짜. 민다 솔직히. 수염 어머니들 어머니 아버지 뵐 때는 수염 밀고 가. 까창 밀고 다시 오지 간다. 그랬어. 까창 다시 간다. 아니 저희 엄마랑 제 남동생이 보는데 음. 자꾸 M장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장님이 그 아니, 그거는 MC 재밌으니까 괜찮다고 하겠지. 아니면 돈 버신 거 아니에요? 여기 상견례잖아 상견례. 야, 니들 잘 모르는데 잘 상견례 몰라. 어르신들이 나 은근히 되게 아 좋아한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정확하다. 아 기대치보다는 나은 사람. 맥인 거잖아. 존나 심양아치 같은데 뭐 아니 괜찮다는 거야. 엄마도 이거를 꾸준히 보니까 그분이 참 괜찮은 분인 것 같더라.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원래부터 괜찮은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래? 아 기대치 낮추는 거 중요합니다. 아 쓸데없이 높여놨다가 실상은 되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저도 주변에서 어떤 대 기자 선배가 M장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 같더라. 도대체 하시더라고요. 기대치가 얼마나 낮은 계속 봐야 돼 아이 낮은 계속. 거죠. 네. 얼마나 낮은 거야 도대체. 네. 아, 이게 얘기하더라고요. 확실히 어르신들은 이제 뭐 형수님처럼 뭐 정장을 입거나 아, 이런 그렇죠. 이미지를 잘 보는데 네, 맞아요. M장님은 항상 좀 캐주얼하게 입고 나오시니까 화려하고 약간 좀 이렇게 그렇지. 뭐 이런 네. 이미지로 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얘를 몇 번을 하는 거야? 오랜만에 창의 랭커랑. YTN 앵커 출신입니다. 아 그러면 결국은 원태형 PD 새끼형 형진이 이 세 명이 탑이네. 아 잠깐만요. 그 네. 원태 형님하고 PD 형님 네. 이 높은 거예요 지금? 높은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거지. 딱 처음 봤을 때 이미지로. 네. 아 그러면 본인은 그 두 분 내가 가볍게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 거예요? 같이 있는 게 기분 별로 좋지 않아. 조금 힘이 없잖아. 힘이 세요. 힘이 좋아요. 저 형님 확인해봤어? 실제로 실속도 원태가 제일 있지. 일도 열심히 하고 맞아. 성실하고 맞아. 뭐 어디 가서 뻘짓거리 안 하는 스타일이고. 결혼하면 장인 장모님한테도 엄청 엄청 잘하실 잘할 것 같은 것 느낌. 같아요. 맞아. 그 형진이는 이미지는 괜찮은데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낙차가 있고 PD 새끼 형은 이제 속 터져서 죽을 수 있어. 온 가족이 속 터질 수 있으니까 낙차들이 다 있단 말이야. 왠지 제가 장인어른이면 형진이가 장인어른 뭐 추석 선물입니다 가져오면 혹시 안에 다른 데서 가져온 거 속가리 양둔 거 아닌가 나도 모르게 확인해 볼 것 같아. 근데 그 정도 이미지냐? 네. M장기에게서 좀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왠지. 아 근데 오찬호 작가님도 괜찮아요. 상견례 좀 나름 프리패시상인데 근데 메이크업 바꿔야 돼. 아니 머리 만지고 와야 돼. 좌식 식당에서 먼저 가서 앉아 있어야지. 그래서 좀 버릇없게 보이더라도 일어나자. 장인어른 앉으세요. 앉으세요. 가시는 거 다 보고 일어날게요. 가실 때도 안 일어나요. 가시는 거 다 보고 가겠습니다.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남아서 한 잔 더 하고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코 리스크만 감안하면 아니 술을 완전히 먹여가지고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 모르겠지 먹개동무에서 가야 됩니다. 민기도 뭐 어르신들은 처음 봤을 때뭐 좋아할 수 있지. 네, 민규 형이 또 위 사람들한테 또 애교 많게 살갑게 걔 옛날에 하시더라고. 안 그랬대. 사회성이 없었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서 사회성이 좀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 그 걔가 되게 뭐냐 성실해 보이는 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뺀질이 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오히려 수산이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수산이 어르신들 약간 좋아해. 어르신들 아이고 막 이렇게 약간 그런. 형들한테도 잘하잖아 네. 수산이가. 덩치도 있어가지고 좀 듬직한 느낌이 좀 있고. 맞아요. 그 나이에 비해 수입도 괜찮고 어린 그럼요. 나이에 비해. 네. 아 수산이도 낙차 없네. 괜찮네. 수산이 괜찮네요. 수산이. 리스크가 별로 없네. 네, 수산이 애교 또 근데 왜 많아가지고. 김현성 기자님 왜 말을 안 하세요? 아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뭐. 아니 어르신들 기준으로 봐야지 왜 아니, 본인 아니, 기준으로 어르신들. 보세요. 어르신들. 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김묘성 장모님은 누가 어떤 사위가 제일 괜찮습니까? 저요? 네.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 중에 딱 원픽. 첫인상으로 봤을 때 저는 원태 실장님이 가장 월등할 것 같은데. 아, 이 왜냐면 중에서? 네. 아 되게 좋아하시네. 주먹을 네, 불끈 좋아하시고 제작진한테 발표해서 또 싫어하고. 아니 왜냐하면 원태 실장님이 되게 선하게 생기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
모르지 또 이제 사귀거나 결혼하면 저 형 뭐 여자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 아니 모르지 은근히 막 속썩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수더분하게 생긴 사람한테 기대치가 높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속을 썩일지 모른다라는 위험은 있지만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런 이미지가 기대치가 높다. 내가 기대치가 높아. 거의 20년 넘게 거의 근 30년 가까이 봤잖아요. 네네네. 술만 안 처먹으면 돼요. 술만 처먹으면 나한테 원가거든. 아, 그치. 한 5년 주기 7. 아니 이끈이한테도 소리 높여. 야 이끈아, 너 이 새끼 뭐 이래요. 한 이제 월드컵 주기로 나한테 한 번씩 원가거든. 아, 외국인 감독 바뀔 때마다 이제. 그 히딩크 때 한 번, 아드부터 때 한 번. 그게 2번 정도. 최근에 그 벤투 때 한 번. 벤투 때 한 번. 한 3번 정도 엉갔거든. 여자들 봅시다. 여자. 며느리로 왔다. 예. 강민경 아나운서. 며느리로 아니 되게 왔다. 밝고 막 어. 어머니 막 이렇게 이런 거 잘할 것 같아요. 유다현 씨나 이지연 씨. 넌 시어머니가 네. 그 시어머니 뭐라요? 야, 우리 스타일 말고. 나도 명절 때마다 보고 싶어. 도라이야 진짜.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 빚 찍은 거야. 하여튼 엉덩이 큰 여자 참 좋아해. 딴건 모르겠는데 시아버지 들은 줄 알고. 며느리 왜 이렇게 안 오냐 집에. 최영진 씨 아버지 누굽니까? 유다현이 집. 뭐 똑같잖아. 시아버지 들은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저는 좀 확고해요. 누구 다른 분 잘 모르는데 네. 다 포함해갖고 현조. 아, 어른들 좋아할 것 같아 현조. 이혼 안 간다는 조건으로. 아 맞네. 그럼 좀 생각 더 해볼게요. 저도 씨가 현조네. 싹싹하고. 저도 아, 현조 맞아요. 그지 생활력도 강하고. 아니, 어른들이 보기 어른들의 눈으로 보기. 어. 어른들. 그러면 어른들은 저도 현조 씨가 그렇게. 제일 좋네. 음. 네,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가장 통제에 잘 따를 것 같아요. 아 어르신들이 보기에 딱 어르신들이 좋아요. 보기에. 네. 내가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수하면은 작가님이 며느리면 뒤에서 비웃을 것 같고 유성이 나는 옆에 서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순서 틀렸다고 혼내. 홍동백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오. 가영이 옆에서 가영이 병풍 옆에서 게임하고 있어. 지구서 개판이 현조가 최고야 그러니까. 그래 현조가 최고네. 것 같아. 지영이. 아 김지영 아나운서. 예, 거기도. 거기도 아니야? 거기도 왜 나와요? 아니에요? 지영이 누나는 잘 몰라가지고. 세요. 아 거기도 세? 근데 또 어르신들이 처음 봤을 땐 또 그런 이미지에 또 넘어갔어. 그 성우. 아 이지선 씨. 이지선. 오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이지선. 어르신들이. 이지선. 네. 선하다. 아 그러네. 며느리감은 남자의 시선하고 많이 거리감이 있네. 시아버지들은 다 달라요. 좋은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좋아할 사람 다른데. 그 전에 만났던 다현이는 뭐 하냐? 계속 물어봐. 그 전에 지연이는 뭐 하냐? 미셸님은 어때요? 미셸님은 시아버지도 설계할 것 같은데. 아니 뭐 미셸 누나도 젊었을 때 미셸 누나면 어우, 근데 이제 네. 너무 좀 화려하고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마음고생할까봐 어르신들은 그런 것까지도 걱정할 것 같아. 근데 전혀 남편 마음고생 시킬 스타일은 또 아니지 않나요? 마음고생은 안 시키는데 몸고생을 시키는 그 명품 계속 사줘야 되는데. 많긴 많더라. 난 부럽더라. 어디도 이분께 도움은 못 드리고 그냥 우리끼리 놀다 끝났네. 뭐 우리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당연히 몰라요. 예. 근데 그건 확실해. 어르신들 대할 줄 아는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어르신 공략이 훨씬 쉽다. 맞아요. 예. 저도 처음에는 조금 불리한데 그래도 결국 내가 만났던 여자친구의 부모님들이 나를 그래도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 처음에는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셨지. 어디서 날탱이 같은 애를 하나 데려왔다고. 근데 나중에는 다들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 잘해 주셨던 것 같아. 다행히도. 아니, 그러니까 어른 만날 때 형 면도를 하고 가요. 내가 군대에서도 면도를 안 했다. 진짜요? 안 해도 돼요? 안 되지. 근데 당연히 안 되지. 외출 나갈 때 이거 걸려가지고 외출도 못 나간 적도 있어요. 전 부대원이 다 외출 나가는데 그래도 안 밀었어요? 밀었지. 외출 나가려고. 그때 걸려서 밀었지. 그래. 근데 이제 이거 하루면 잘하니까. 그렇긴 하지. 알겠습니다. 자, 잡술하다 다음 잡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극찬받는 추석 선물 코어업이 추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기간 중 구매 고객 전원에게 코어 밀크시슬 휴대용 패키지를 보내드릴게요. 간 건강과 숙취 해소를 한 번에 챙기는 추가 선물 놓치지 마세요. 코어업이 추석 선물로 좋은 이유는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 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면역과 활력이 동시에 필요한 요즘 하루 두 알로 활력 넘치는 아침 그리고 면역을 선물하세요.
합리적이고 편리한 2+2 정기 배송 선물 적극 추천드립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하세요. 밀크시슬 요즘에 또 엄청 잘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휴대용인가 봐요. 지금 네네네. 이거는. 일주일치. 우와, 오. 귀엽네. 너무 귀엽죠. 네. 선물하기도 좋고 가지고 다니다가 술자리 있을 때 어. 네. 또 영업용으로다가 네네.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저 같아요. 요즘에 하나를 딱 먹습니다. 술 먹고 난 다음에. 네. 요게 요즘 코어 밀크시슬의 반응이 되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영업용으로. 원래 네. 원통형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들고 다니기 좀 그쵸. 그랬거든요.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믿고 먹는 하루 두알 코어업. 코어업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추석 선물 룩백 선물 세트 광고입니다. 40% 할인된 가격에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퍼퓸 미스트와 올인원 로션, 클린바, 쇼핑백까지 룩백의 모든 상품을 담았습니다. 또한 선물 세트 구매 고객 1000명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프리미엄에 프리미엄을 더한 룩백 퍼퓸 미스트 신상품 골드앤 화이트 라벨 고가 명품 화장품과 차이가 없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룩백 프리미엄 올인원 로션, 피지와 채취를 빠르게 완벽하게 닦아내는 빅사이즈 남자 비누 룩백의 클린바, 대용량 구성에 40% 할인까지 추석 선물 룩백이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룩백 검색해주세요. 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룩백 클린바 그리고 룩백 로션 그리고 골드라벨, 화이트라벨, 퍼퓸 미스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너무 친하지 않은 분한테 선물하기 딱 좋아요. 가격대가. 티를 좀 내면서 근데 이게 구성은 너무 좋거든. 그만큼 서로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가생색값. 그 가생색값 좋아요. 네. 가생값이 좋아요. 농담이고 진짜로 왜냐면 그만큼 알차니까 가격대는 굉장히 합리적인데 너무 구성이 알차서 요거는 저는 진짜 대량 구매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방송 오고 가면 만나시는 분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선물합니다. 네. 네. 너무 비싼 거 사드려도 받는 분들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맞아요. 경우들이 있거든. 맞아요. 요게 딱 좋습니다. 자, 룩백 퍼퓸 미스트 선물 세트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구독 안 하냐? 9월 초쯤엔 정리하려고. 요게 제목입니다. 네. 남친 카톡을 봤습니다. 정말 의도 1도 없이 우연히 봤어요. 데이트 때 어딜 가려는데 내비 주소 좀 다시 찍어달라고 해서 찍다가 카톡 온 거를 보게 됐습니다. 내용은 정리하자면 남친 왈 여친이랑 9월 초쯤엔 정리하려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친구한테 이 카톡을 보낸 당일에 제게는 기념일이라고 꽃도 선물해주고 편지까지 직접 써서 줬습니다. 편지에는 사랑한다, 고맙다, 앞으로도 예쁘게 잘 만나보자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친구에게 저런 말을 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데요. 입 밖으로 저런 말을 시기까지 특정해서 말할 정도면 이미 마음이 떠난 거겠죠? 와 이거 완전 저예요 저. 네? 이거 완전 제 사연 완전 똑같아. 진짜 네? 쓰레기. 아 옛날에 이거 뭐 다른 데도 많이 얘기했는데 응. 모텔에서 한 판 했어. 응. 한 판 하고 뭐 이렇게- 요즘 계속 뭐가 울려요. 어. 막 울려서 봤더니 이제 곧 남친이랑 정리하고 갈게. 어. 그 상대방 남자야. 아. 근데 모텔에서 그거 막 사랑하고 막 다 하고 어. 그게 온 거예요. 그럼 간단 얘기는 그날 당일에 바로 간다는 거였어? 헤어지고 아니 아니면은 이제 곧 헤어지고 이제 오빠한테 오빠를 어. 막 그 물리적으로 만난다는 게 아니고 어. 이제 여기 정리하고 응. 이제 오빠랑 사귈 게였어. 그래갖고 그날 밤에 삼자대면 했어. 그 남자 오라고. 아 진짜? 네. 추궁했어 여자친구를? 야 이거 뭐냐? 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냥 당장 지금 전화해서 오라 그래. 해가지고 왔어 또? 어디 저기 오뎅바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어 이 오뎅바. 친구랑. 그러니까 너 확실히 결정해. 막 이러는데 왔어. 그러니까 보통 저도 그게 너무 치졸해가지고 얘가 그냥 포기하세요. 이러는 거 나한테. 그 남자가? 근데 막 등치랑 막 너무 좋아? 문신이랑 예,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하고 갔어요. 아 진짜로? 예. 아니 근데 그 뭐 그런 것 때문에 위압감보다는 너무 내가 이런 이게 그래. 너무 진짜 너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 맞아. 다들 보수적이고 이런데 그래서 그렇게 헤어진 적이 있었죠. 그럼 그 여자는 그렇게 안 헤어진 적이 잡았어? 2주 뒤에. 2주 뒤에? 다시 연락이었어? 오빠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다시 만나자 해서 다시 또 만났어 나는 또. 아이고 이 아. 답답하. 근데 결국에는 제가 헤어져 그랬어요. 아. 이거 그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그래. 이거 안 될 것 같아. 저 같으면은 그때 모텔에서 확인했다. 그럼 섹스 한 번 하고 바로 헤어집니다. 그냥. 한 번 더 하고 어차피 마지막에 헤어지는 그거. 걸 확정됐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그냥 바로 헤어졌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섹스하기 전에 봤는데 헤어져. 마지막이다. 그렇게 마지막 떨이 섹스. 그 정도에서 이제 뜨리미라고 하죠. 마지막에 이제. 되게 심각했는데 네. 꽃은 좀 쓰더라 근데.
그게 10대니까. 머리와 몸이 20대니까. 여러분도 삼자 대면 한 적 있어요? 아니요? 나는 이런 상황을 한번 저기 된 적이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자는데 계속 카톡이 오는 거야.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인데 봤더니 어떤 남자에게서 봤더니 어떤 남자인데 벌써 머리가 지끈한가 봐. 그 남자랑 뭐 이렇게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누가 봐도 연인 사진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심지어 결혼을 약속한 남자였었지.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제가 연락을 끊었어요. 결혼 약속한 상태에서 M장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그 내가 봤던 메리지 블루 같은 느낌에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맞나 싶은 상태에서 나를 잠깐 만났던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나는 만남 횟수가 길지도 않았는데 같이 술 한잔 먹자 해서 먹었는데 그날 갑자기 그냥 남자친구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왜냐면 거기서 아는 척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못할 것 같아서. 다 똑같아. 마지막이니까. 내가 알았다 그러면 다시 못하잖아. 그래서 모른 척하고. 20대 때였나요, 다들? 20대였죠. 20대 때. 20대 중반에. 그럴 수 있죠. 20대. 어렸을 아 20대 때네요. 후반이었다. 좀 이따가 30대 초반이었다. 30대 얼마 중반까지도 난 전이었다. 괜찮다고 봅니다. 중반까지 괜찮다고요? 네네네. 아 본인 그랬군요. 네. 아니 나는 이게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 누군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별로. 매우 별로이잖아. 아니, 이게 여자한테 보낸 건지 남자한테 보낸 건지 알 수 없지만 헤어지려고 마음 먹었어도 본인하고 여자친구의 문제인데 여기저기 이렇게 떠벌리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아마 다른 여자한테 이런 식으로 어필하고 있는 걸 거야. 아니, 그 왜 유부남들이 바람피면서 이혼할 거야. 별거 중이야. 이 거짓말 제일 많이 하잖아. 맞아요. 아니 근데 왜 카톡을 친구한테 그렇게 보낸 그 당일에 여자친구한테는 사랑한다, 고맙다, 앞으로도 예쁘게 잘 만나보자, 막 꽃 주고 왜 이랬던 걸까요? 자기는 그래도 좋은 놈이 기억돼야 되니까. 앞으로도 예쁘게 잘 만나보자 이런 얘기는 빼도 되지 않나? 캥기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거 좀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이게 뭐 남자한테 보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한테 보내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여자한테 보낸 거라면은 이 여자랑 어떤 잠자리를 가지고 싶거나 성적 호기심이 있어서 너한테 가기 위한 준비를 거의 다 끝냈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일 수 있다. 남자한테는 그냥 센 척해서 남자들끼리 개소리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지. 그리고 남자- 주변에 괜찮은 여자애가 있는데 소개팅 해줄까? 너 여자친구 있잖아. 아니야, 나 9월 초쯤에 정리할 거야 진짜. 이렇게 센 척하기 위해서 개소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네. 저는 남자가 이런 카톡을 보냈을 때 같은 남자친구한테 보냈으면은 그냥 개소리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데 물론 보내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개소리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자한테 보냈다라면 그거는 그 여자랑 자기 위해서 뭔가 무마하려고 생각보다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갈아치우기 위해서 바람피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그냥 또 다른 여자와 섹스하기 위해서 개짓거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 개새끼들이. 이 남자친구가 20대거나 30대 초반이면 허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허세 카톡 보냈다가 여자친구한테 그 카톡 걸려가 친구한테 보낸 허세 카톡 걸려가지고 근데 여자들은 이해를 못하잖아. 남자들끼리 왜 이런 허세 카톡을 보내는지.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허세 카톡이? 여자들이랑 어울려서 놀았는데 이제 각자 이제 파트너가 생겨가지고 찢어져서 놀았는데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별일 없었거든. 근데 네. 뭔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허세를 떨었지만 어머, 어머. 당연하지만 내가 쓰레기네. 친구한테인데 뭐 친구한테가 그런 소리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야만 내가 다 죽여줬지 막 이런 거 있잖아. 맞아. 근데 여자친구가 있어, 있었다면서요? 어? 여자친구가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놓은 거 자체가 문제 그러니까. 아니야? 농구 자체는 문제지. 그러니까. 자, 그 농구 자체를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허세 섞인 발언을 한다 나오다가 이시가 나온 근데 거니까. 이제 그 가중 처벌을 받느냐 마느냐. 그 문제에서. 처벌은 받긴 받는데 경범죄로 끝날 것인가, 그치. 중범죄로 끝날 것인가.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허세 섞인 발언을 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한테 보낸 거라면은 이거는 진짜 그 이별 유장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아주 나쁜 생각인데 네. 이 여자친구랑 계속 사귀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놀 때는 그냥 안 사귀어도 마음에 부담이 없는 여자랑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잖아요. 그걸 실천하는 새끼였던 것 같아. 제 추정입니다. 그런 실천을 많이 하나요? 하지 않죠, 나쁜 아이고. 새끼들. 다 사양시켜야 돼. 씹새끼들. 어떻게 이런 새끼들이 남자를 다 욕먹이는 거예요.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 더러. 입가셔. 아유.
우진이 왜 안 가셔? 물 다 먹었어. 아 입에 올리는 것도 싫다. 이해 안 가는 새끼들. 참. 네, 납득이 안 됩니다. 저희는. 네. 자, 그럼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 2부에 다시 인사드릴게요.